오늘은 보라매 SK뷰 84 타입 추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취소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시 한번 내보낸 상태고요. 그다음에 5월 31일 날 이제 추첨을 해서 총 2명을 뽑아서 이제 재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. 이제 과거에 2017년도에 나왔던 모집 공고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 조건이 없고 이제 이미 벌써 다른 분들은 다 입주를 하신 상태죠. 그래서 등기 친 다음에 바로 즉시 매도가 가능하고, 물론 전세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15억 미만이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한 점, 요 네 가지 사항 한번 기억해 두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모집 공고문입니다. 좀 글씨가 작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약 취소분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한다.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 47조 3에 의해서 재분양을 공고한다. 5월 24일 날 나왔고요. 그다음에 두 세대만 공급을 하고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84 타입이고 총 2개죠. 111동 704호랑 113동 201호. 분양가는 13억 3,300 똑같고 둘 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했고 요거 같은 건 이제 에어컨 옵션 넣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2017년 그때 이제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(2017년 5월 18일) 날 나왔죠. 5월 18일 날 나왔던 공고고,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85 타입 이상이면 60%가 추첨제였습니다. 지금은 101 타입 이제 39평 정도 돼야지 50% 추첨이 있거나 하죠. 그래서 보면 84 타입 이제 113동 2층 6억 3,800만 원이었고, 그다음에 111동의 7층 704호 같은 경우는 6억 7,200 정도였습니다. 지금 거의 2배 이상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. 자, 다음 주 월요일 5월 31일 날 10시부터 4시 사이에 소정의 계약서 작성하시고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만 갖고 참석하시면 됩니다. 그 분양 단지 바로 앞에 이제 2층에 조합 사무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날 바로 5시에 경찰관 입회 하에 추첨을 해서 총 2명을 뽑습니다. 그럼 당첨되신 분은 예비 입주자 자격으로 6월 7일 정확히 일주일 뒤에 계약금 10%랑 인감도장, 신분증, 등본, 계약증명서, 인감증명서. 요 인감증명서가 이제 600원이죠. 요거는 이제 무료로 떼실 수 있을 거고 인터넷으로 하시면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쭉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.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이 잔금은 21년 9월 7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완납을 해야지만 당연히 입주가 가능하겠죠. 그리고 연체는 30일까지 가능하다. 즉 10월까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 10월까지 10월 한 6일 정도까지 할 수 있다. 어쨌든 이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요날까지 납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규칙, 요건 딴 내용이군요. 요거 아니고 요 내용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요것도 이렇게 쭉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아까 저 위에 있었던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기존의 DMC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주주비라는 조금 다른 내용이어가지고요. 그래서 불법 전매 등에 따라 재공급을 한다. 그래서 보면
뭐 건설 지역의 거주자, 이게 뭐 서울, 경기, 인천, 수도권을 말하는 거겠죠. 그다음에 세대주만 지원할 수 있고 그 구성원들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. 즉 현재 뭐 집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뭐 참여는 하실 수 있는데 당첨이 되셔봤자 안 되겠죠? 또 취소가 되겠죠? 자, 그럼 우리는 총 아마 세 가지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즉시 매도하는 전략. 나는 진짜 인감증명서 뗄 600원밖에 없다 하시는 분은 요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는 서울 뭐 이제 뉴타운에 신길 뉴타운에 실거주나 실거주 한 이후에 매도하겠다. 나는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를 활용해서 보유 전략으로 접근하겠다.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요거 하기에 앞서 뭐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보기 위해 네이버 부동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들 이제 뭐 네이버 찾아보시면 위치 아실 것 같은데 보라매역이 있으면 보라매역에서 대방 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은 보라매 SK뷰 이렇게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 대방초를 끼고 이렇게 돼 있죠. 그다음에 여기 뭐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대방 굴뚝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여의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라매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림선 이제 개통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쪽 이제 여의도 지역 그리고 또 여의도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의도 이제 직장인들 분들이 당산, 대방, 마포 이쪽에 이제 많이 좀 거주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이쪽에 뭐 시범 아파트라든지 뭐 구축 아파트들 여기가 이제 재개발하게 되면 뭐 요 지역 뭐 대방 쪽 요쪽 신길 뉴타운 쪽이라든지 마포 공덕 쪽 요쪽이 아마 전세값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보람의 SK뷰를 다시 한번 좀 보면 현재 매매가는 15.5억에서 17억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. 전세가는 8.5억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매매 보면 호가는 17억. 이제 뭐 중층이다 보니까 조금 호가인 뭐 느낌이 없잖아 있죠. 그다음에 낮은 가격으로 봤을 때 15.5억까지. 뭐 요거는 이제 좀 급하게 파시려는 분인 것 같습니다. 한 16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전세를 한번 보면 전세는 다 8억 5천인데 아마 이게 뭐 같은 물건인 거 아니구나. 두 개 물건인데 다 8.5억에 형성이 돼 있죠. 뭐 솔직히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많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.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. 그래도 요즘에 또 이제 실거주 2년 해야지만 이제 양도소득세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없어졌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출 같은 거 하려면 이제 KB 시세를 또 이제 기본적으로 보다 보니까 KB 시세를 좀 보면 보람의 SK뷰 14.4억 14억 3,500이 형성되어 있네요. 뭐 이제 뭐 은행마다 조금씩 측정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뭐 14억 3,500 정도라고 감안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아까 이제 표에 나왔던 거 중에서 이제 111동 704호를 예시로 보겠습니다. 아까 분양가가 13억 3,300이었고 발코니 확장 비용이 920만 원, 그다음에 에어컨 요 옵션 가격이 약 500만 원 정도. 그래서 요 합값이 총 13억 4,410만 원입니다. 그리고 취득세를 내실 때는 요 금액 이제 분양 옵션에 대한 금액까지 다 포함한 요 가격을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8호 이하면서 9억 이상이다 보니까 3.3% 이렇게 측정되겠죠. 그래서 취득세는 4,435만 5,300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계약금의 10%, 계약금인 10%는 1억 3,300은 6월 7일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요.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인감 비용은
600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걸 이제 즉시 매도한다고 보면 아까 분양가가 뭐 15억 5천부터 17억까지 있다고 했을 때 16으로 보면 이제 시세차익은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. 그러면 소요경비가 이 취득세 금액까지 뺀 가격을 전체 이 가격에서 요거 두 개를 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연 1회 개인공제 250만 원 있으니까 과세표준은 2억 900만 원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즉시 매도 2년 이내 매도할 시에는 이제 세율이 70%다 보니까 뭐 누진공제액 없이 70% 딱 때리니까 양도소득세가 1억 4,600 나오게 되고 여기에 10%인 지방소득세가 1,46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총 세금 합계가 1억 6천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럼 결국에 내가 걷었던 나한테 돌아오는 손익은 양도차익 2억 1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 정도가 내 손익으로 잡히게 됩니다. 그럼 즉 뭐 현금 하나도 없이 600원 갖고 5천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.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호가라고 뭐 그 몇 개월 새에 집값이 올라가서 17억이 됐다고 했을 때 뭐 나의 손익은 7억 3천까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까 금매같이 15억 5,500에 내놓게 되면 4천만 원 정도, 3,900만 원 정도 수익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럼 뭐냐 좀 과도하게 잡아서 17억에 판다고 했을 때 7억 3천만 원 정도가 생길 수 있겠죠. 하지만 이제 집은 날아가고 다시 또 이제 무주택으로 돌아가게끔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가 첫 번째인 즉시 매도 전략이었고요. 두 번째 이제 실거주하는 거랑 전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나는 이제 즉시 매도 전략을 안 쓰고 2년 뒤에 팔겠다. 그렇게 이제 스탠스를 취하신다고 보면 여기까지 다 똑같죠? 과세 표준 나오는 것까지는 동일할 겁니다. 대신 이제 양도소득세가 2년 이내 파는 70%가 아닌 40%에다가 누진공제액 2,540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 총 양도소득세가 9,8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여기에 10%인 지방소득세는 980만 원이 되고 총 세금의 계획은 1억 800만 원이 되죠. 거의 한 1억 정도, 1억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꼴이죠. 그러면 현재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2억 300만 원이 됩니다. 단순히 이제 2년 더 버텼는데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이제 물론 2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다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제 자금이 좀 여의치 않다고 하셨을 때 이제 전세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8억 5천에 전세를 놓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전세를 8억 5천에 놓는다고 하면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격에서 8억 5천은 뺀 값이 요겁니다. 그러면 요거의 구성은 요 계약금 10%랑 나머지 금액이 되겠죠. 이렇게 그리고 취득세, 지방세 낸 거 가격도 필요하고 전세를 놓게 되면 당연히 중개보수가 필요한데 요거는 뭐 0.5%를 할 수도 있고 0.3%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고 상한이 0.8%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낸다고 했을 때 68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불한다고 치면 현재 요 금액을 다 더한 내가 필요한 금액은 5억 4,500이 있으면 전세를 두시고 2년 보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반면 나는 실거주하고 실거주 한 2년 뒤에 매도하겠다. 그럼 아까 KB 시세 확인하셨을 때 14억 3,500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 9억까지는 40% 대출이 되니까 3억 6천이 나오고 그다음에 9억 이상 9억 초과 15억 이하는 20%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20%면 1억 700. 그러니까 예전에 LTV 40%라고 했을 때는 뭐 한 6억 5억 6천까지도 이제 대출금이 나오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4억 6,700까지 정도만 나오겠죠. 그러면 총 요 계약금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요 금액을 뺀 금액 여기에다가
취득세 총 9억 2,1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실거주 하실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요 4억 6,700을 보통 이제 뭐 주담대 금리 3%에 뭐 360개월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고 치면 그러면 월 한 196만 8천 원 정도, 약 200만 원 정도를 30년 동안 갚으시면 이 금액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런 자금이 있으시다면 2년 동안 뭐 200만 원씩 대출 갚으면 2,400만 원 되고, 뭐 기존에는 700만 원밖에 이익이 안 나는 게 2,400만 원 이자 납입하면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죠. 그래서 뭐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주말 동안 뭐 시뮬레이션이나 잘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한번 무주택이시면서 서울, 경기,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